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역사상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던 코스피가 오늘 3000포인트를 찍고 어마무시한 또 이 경계 매물이라고 해야 되죠. 3000포인트가 끝일지 아닐지는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많은 경계 매물이 출회되며 또 장 막판에는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안 좋은 관계로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시장은 당연한 조정이고요. 그러니까 즉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나온 거고,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 될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 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와야 될 자리에서 조정이 안 나오고 급격하게 올라가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더 간다 해서 베팅의 양도 풀로 늘어나겠죠. 무한대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과도한 오버슈팅 이후에는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나온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3000포인트의 라운드 피겨라는 공간에서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조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조정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너무 우려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 허나 파생 시장에서 이 최근 12월 말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개인 투자자의 상방 베팅과 그와 동반된 풋 베팅, 즉 외국과 외국계, 그 다음에 기관계에서 점점 비중이 커져가는 하방 베팅의 증가가 약간은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상방에 과도한 베팅은 항상 하락을 해야 되는 폭보다 좀 더 오버슈팅을 해버려요, 하락의 폭을. 그래서 하락의 폭이 약간 커질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조정은 또 여전히 건강한 조정의 시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약간 시장을 좀 쉬면 어떠한가, 항상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증시는 연말부터 연초, 오늘 시초가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휴게소도 좀 가져야 되고, 더 멀리 더 높이 가기 위해서는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기름도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을 조정으로 이끈 거는 사실 국내 증시가 미국 조지아주 이 상원 결선 투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장이 관성 구간이죠. 이게 3000포인트를 달려가는 구간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구간에서 지금 올라온 거고,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유라고 한다면 바이든의 이제 상원의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과반을 차지를 해서 미국의 증세가 되고, 그러니까 증세로 인한 나스닥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미국은 지금 전시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하루에 1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30만 명씩 걸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이 봉쇄 정책을 막 해야 될 구간에서 만약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한다?
사실 그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증세 또한 제가 봤을 때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벤트는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추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증시는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뭐 민주당이 다 석권하든 또 아니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다. 단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시장의 주도 섹터, 즉 시장을 롱런해서 지금 끌고 가는 섹터가 여전히 IT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타 제약 바이오가 포함이 될 거고요. 거기에 뭐 중간중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경기 민감주 섹터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실내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요. 과도하게 풀린 이 달러로 인한 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도 올라갈 거고, 뭐 구리, 광물, 뭐 등등의 모든 자산이 올라가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통상 이런 버블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축은 뭐 철강과 이 조선업황 쪽도 하나의 중장기적인 주도 섹터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고 하락을 기다린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장 초반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특히 DB하이텍이 갭을 들면서 시초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갔고요. 그 다음 뭐 하나 마이크론 등 또한 강세를 보였고, 뭐 전일 국제 유가가 또 거의 5%대 가까운 상승, 이게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해서 이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흥구석유와 S-오일, 안 그래도 2차 전지로 강했던 SK 이노베이션이 추가로 상승하면서 SK 그룹주가 오늘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로 좀 움직였었고요. 3000포인트를 찍으니 당연히 이 증권주가 폭등을 하면서 장중할 때는 뭐 상한가 나오는 증권주도 있었는데 장 막판에 좀 급락을 보였죠. 좀 급격하게 밀렸고, 지수가 밀리니까 그런 부분과 또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중간중간 저도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요새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순환매가 너무나 빨라요. 급등을 너무나 빨리 주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선취매를 하지 않으면 잘 찾기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죠. 그래서 뭐 보면서만 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 중반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후에 이제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위지트가 또 신고가를 내고 좀 올라갔죠. 이쪽은 오르면 또 코인 가격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그런 거. 그리고 서린바이오, mRNA 이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백신 CMO를 한다면 거기에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특징주로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며 상한가를 갔어요. 이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뭐 태경케미칼이라든지 대한과학이라든지 뭐 일신바이오 오르긴 했지만 사실 동떨어진 상승이 나온 거죠. 묻지마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왜 저렇게 매매가 사람들이 묻지마로 달려드는 건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박셀바이오가 정지가 풀리는 날이죠. 내일 상승하면 7일 재거래, 또 상승하면 정지예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신풍제약 상한가
정지, 상승 이후 정지, 그 다음 급락. 급락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7% 나왔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박셀파이오가 한 30만원 넘겨버릴 것 같아요. 한 30만원을 넘긴 다음에 급락이 떨어지면 1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기대가 돼요. 박셀바이오가 저렇게 떨어져만 준다면 한번 매매를 잘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의 위치를 좀 한번 보면요. 오늘 코스피를 보면 어제 말씀드렸죠. 이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다. 그럼 이격 조정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상승의 각도가 가파라지면 이격 조정을, 그럼 가파라졌죠? 이격 조정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격 조정을 하면 이 구간들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 현 시간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국내는 어제도 전혀 지장이 없었죠. 빠지게 되면 뭐 여기서 반등을 줄 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자리까지 좀 빠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 언저리까지.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나는 첫 진입을 어디서 할 것인가, 5일선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11선에서 볼 것인가. 나라면 네, 어디서 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 거는 이격 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조정은 이격 조정을 했어요. 주가를 위에서 맞춰놓고 이평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기간 조정을 한 거고요. 이런 것 보고 우리는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가격 조정, 완전히 시장을 빼면서 가격 조정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건 이격 조정. 이번에는 약간의 가격 조정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결국 또 시작은 이렇게 고가를 치잖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바램대로 간다면 코스피는 3,500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네, 조정이 깊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낙폭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생명선 기준을 21선으로 좀 저는 잡고 싶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문자를 좀 보내면서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네, 관망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아주 좀 이런 거는 좀 보면 좋은데요. 프로그램 수급이 2시까지 급격히 떨어지는데 주가가 위에서 버틴다. 응? 이러면 투매 나와요. 투매. 원래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고 양매수가 치열하게, 양매도가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버텨주면 투매가 나옵니다. 그런 투매가 오늘 나온 것 같고요. 내일이 이제 투매가 또 나오는데, 시가에 반등하고 종가에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조정이 깊이가 조금 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는 종목을 조금 더 기다려서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겠죠. 자, 오늘 뭐 워낙 종목들이 많이 밀렸으니까 뭐 삼성전자도 오늘 2%대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일단 삼성전자 당연히 8만원 이탈을 하고 이런 구간까지 오면 반등을 하겠죠. 네, 삼성전자를 매매할 생각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21선 첫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75,000원 구간, 그리고 LG화학도 좀 많이 밀렸고요. 뭐 이런 구간들 기다려 보는 거죠. 트레이딩 영역이면 이런 구간에서
그 다음에 현대차도 사실 많이 밀렸는데, 현대차가 항상 쉽게 가는 녀석이 아니네요. 근데 현대차는 2월부터 전기차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 기대감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홀딩 해야 되는 거고요, 현대차도. 그 다음에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좀 밀려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증권주가 되게 강했는데 좀 아쉬워요. 시장이 받쳐줬으면, 얘도 시장의 힘이었다면 이 강력한 갭과 이런 부분이 추가 상승도 나올 법한데 시장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SK겠죠. 장 초반에 보긴 했는데 SK 본주를 안 봤고요. SK 이노베이션을 보면서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 그리고 엄청 강하다 라는 생각만 좀 들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구간에서 지금 갭 발생하고, 누구에게는 이 시가 매매, 시가 갭 매매 영역으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구간에서 지점 고점에서 이런 갭을 잡고 올라가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좀 흘러갔다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오늘 한미사이언스와 녹십자 홀딩스를 좀 매매를 했었어요. 녹십자 홀딩스 매매했는데, 홀딩스 같은 경우는 8,500억이라는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오늘까지 밀렸죠. 그럼 이 언저리에서는 한 푼 정도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흐름이 나오겠다 싶어서 이 정도 들어가서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한미사이언스는 시가 갭 매매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 구간 87,500원이 이 갭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고, 그러니까 이게 한 2.5%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목표가 저희가 91,500원을 목표 잡았는데 91,000원을 찍고 또 밀려가지고 거의 수익 다 까먹고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도 사실 단기 매매에서 굉장히 좀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여기 돌파할 때 이런 구간에서 확실히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하면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는데, 돌파하고 여기 돌파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손실이 크죠. 그니까 그 전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팔고 나왔죠. 여기서 들어와서. 그 밖에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이재명 관련해서 토탈소프트가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추세가 좀 좋았던 종목이라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좀 시세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텍, 에이텍 TN, 형제 엘리트 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늘 올라갔고, 이제 오후장이죠. 모베이스 전자, 윤석열 모베이스 전자가 위치가 좋아서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는 돌파할 때 좀 들어갔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좀 쉽지가 않아서 거의 돌파로 들어가고, 앞에 부분은 수수료 손절 뒤에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좀 보고 왔고, 까뮤이엔씨도 돌파 구간에서만 매매를 좀 했죠. 이런 구간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다 터진 거라 돌파 구간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은 이낙연 관련주로 삼부토건을 좀 매매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빠릅니다.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이거를 쉽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돌파 매매라는 거는 그 돌파 순간에
매도를 하고 이 돌파 자리가 다시 깨졌을 때는 손절을 명확하게 잡고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예로 라파스도 이제 돌파 후 눌림으로 사실 들어갔었는데 원래는 돌파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차라리 눌림으로 바꿔서 이것도 그냥 수수료 손절했는데, 이제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싶으면은 빠른 매도가 오히려 계좌를 지키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이제 이런 구간이 돌파 구간이었기 때문에 돌파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자, 그 밖에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나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 때에 되면 이것도 돌파가 나올 거고요. 한국콜마 반등이 나왔는데 뭐 매도는 아직 하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6만원 선까지는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눌리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J 이런 거 계속 가고 있고, CJ, ENM 종목도 눌리면 좋은 구간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는 않아요. 위험성이 제가 봤을 때 높지는 않고요. 자, 그 밖에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은 제가 종가 베팅을 했는데 시간에 조금 밀리네. 나스닥 선물이 밀려서 그런가? 이런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여기죠,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 갑니다. 네, 일단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데, 시장만 받쳐주면 여기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엊그저께 매매했던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해서 사실 이 아일랜드 갭에서 좀 팔았는데요. 이 갭을 만든 이후에는 갭을 메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또한, 그러니까 종근당 바이오 또한 내일 바로 가지 않는다면 또 갭 메우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고 다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도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임상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시장이 빠지죠. 시장이 빠지면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좋은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뭐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많죠. 떨어지는 종목 이제 잘 기억해 놨다가 좋은 종목을 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이 IT 반도체 사이클은 초기 사이클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종목군들 다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좋은 구간에서 종목군들 다시 천천히 잡아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로 오늘은 함축하고 싶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어렵고 또 매일매일 종목군들이 들쭉날쭉하면서 막 올라가기 때문에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매매하면서 정말로 정신도 하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뭐 급격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많고 또 이 덧대기 시장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 중심을 바로 잡고 기준에 의한 매수, 매도 혹은 참을 잃은 인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참고 또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장이 좋았다가 이렇게 흔들릴 때 이게 뇌동매매가 성행해요. 뇌동매매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 물렸을 때 뭐 어떻게 되고 또 물렸을 때 또 물린 거 손절하니까 급등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 구간에서 그동안 아무리 잘해봤다 하더라도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조심해서 뇌동매매를 안 하고 차라리 뇌동매매 할 것 같으면 좀 안 올라가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싸게 사놓던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정신없는 장 그리고 역사적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